박말수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아들 도연이의 결혼식이었거든요. 70평생 살면서 이보다 기쁜 날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몇 번이고 옷매무새를 다듬어 봅니다. 이 옷이 맞나? 너무 초라하진 않을까? 마음 한구석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런 생각을 떨쳐내고 싶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꺼낸 작은 상자. 그 안에는 몇 달 전 동네 꽃집에서 산 작은 코사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 결혼식에 달고 가려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것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코사지를 옷깃에 달면서 말수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도연이를 키우던 그 힘겨웠던 시간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야채를 팔고 밤늦게까지 품상일을 하며 아들 학비를 마련하던 날들. 우리 도연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다니.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말수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주름이 깊게 패이고 손은 거칠어졌지만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어머니였습니다.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도연이가 어릴 적 아파서 업고 병원에 뛰어가던 길, 대학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함께 울며 웃던 그 골목길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엄마, 저 꼭 성공해서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어린 도연이가 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은 약속을 지켰어. 좋은 회사에 다니고 이제 좋은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됐으니까.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말순의 가슴은 벅차 올랐습니다. 화려한 꽃장식과 우아한 샹들리에가 눈을 부시게 했죠.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던 말순은 한참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예쁘네. 우리 도연이가 이런 곳에서 결혼을 하다니. 리셉션 데스크에서 하객 명단을 확인하는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신랑 어머니예요. 아, 신랑 어머니시군요. 신랑 대기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말수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벽에 걸린 도연이와 서연이의 웨딩 사진을 보니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신랑 대기실 앞에서 잠시 멈춰 선 말순.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고 코사지가 제대로 달려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문을 열었죠. 도연아. 턱시도를 입고 서 있던 아들의 모습에 말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렇게 멋진 모습의 아들을 보니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도연이가 돌아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고마움과 사랑이 가득했죠. 말수는 아들에게 다가가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매만져 주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멋지다. 엄마가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있나.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만 나누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 둘만 있는 것 같았어요. 오랜 세월 함께 겪어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식장 본관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말수는 처음으로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신부 측 친척들과 마주쳤는데 그들의 시선이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거든요. 저분이 신랑 어머니신가 봐. 작은 목소리였지만 말순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은 여인들 사이에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말순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오늘은 자신이 주인공인 날이라고 아들의 어머니로서 자랑스럽게 행동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신부 측 친척 어른들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어색한 미소뿐이었어요. 뭔가 벽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때 서연이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천사처럼 아름다웠어요. 말수는 이 예쁜 며느리가 자신의 가족이 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격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예쁘다. 우리 도연이가 복을 많이 받았구나. 어머님도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서연이의 말에 말수는 활짝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이의 시선이 잠깐 자신의 옷차림에 머물렀다가 피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미묘한 어색함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메이크업 다시 해야 하지 않아? 신부 측 친척 중 한 명이 서연이를 부르며 자연스럽게 말순과의 대화를 차단했습니다. 서연이는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내며 따라갔어요. 혼자 남겨진 말순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정장을 입은 하객들 사이에서 자신만 유독 달라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금세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괜찮아, 마음이 중요한 거야. 나는 우리 도연이 엄마니까. 식장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웅장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말순은 안내 직원의 도움으로 신랑 측 가족석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시선들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신랑 어머니 옷차림이 좀 시골에서 올라오신 건가? 요즘 세상에 저런 옷을 입고. 말순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가족석에 앉으며 말순은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신부 측 가족들은 모두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특히 신부 아버지 이정호는 품격 있는 정장을 입고 위엄 있게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과는 격이 다르구나. 말순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격이 다르다고? 아니야, 나도 자랑스러운 우리 도연이 엄마야. 가난하다고 해서 마음까지 작아질 필요는 없어. 그때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음악이 울려 퍼지며 도연이와 서연이가 손을 잡고 걸어 나왔어요. 그 순간 말순의 마음속 모든 불안함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아들. 눈물이 글썽글썽 맺혔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인데 무엇이 두려울까요? 말순은 박수를 치며 환한 미소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전 잠깐의 휴식 시간. 말순은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신부 가족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거든요. 정말 당황스럽네요, 아버지. 신랑 어머니 옷차림이 너무 작게 말해. 하지만 나도 깜짝 놀랐어. 이런 중요한 자리에 저런 옷을 입고 오시다니. 신부 아버지 이정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말순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서연이한테 미리 얘기를 좀 했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이미 초대장도 다 나갔고. 하객들 앞에서 체면이 말이 아니야. 말순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체면? 자신이 체면을 깎는 존재라는 말인가요? 평생 아들 하나 잘 키우려고 온갖 고생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이런 모욕인가요? 어머님. 그때 서연이가 다가왔습니다. 말순이 서 있는 것을 본 거였어요. 서연이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서연아. 말순은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이미 상황을 파악한 듯 했어요. 어머님, 잠깐 신부 대기실로 오시겠어요? 도연 오빠가 찾고 있어요. 서연이가 말순의 팔을 살며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정호가 나타났어요. 아, 사돈 어머님. 이정호의 목소리는 딱딱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비난하던 그 목소리였죠. 안녕하십니까? 말순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이정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사돈 어머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하객분들이 워낙 격식을 중시하는 분들이라서요. 혹시 옷차림을 좀 더. 아버지. 서연이가 급하게 만류했지만 이정호는 계속했습니다. 아니, 서연아.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사돈 어머님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 가문의 전통이라는 게 있지 않나. 말순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문의 전통? 자신이 그 전통에 어긋나는 존재라는 말인가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잘못하신 건 아니지만 좀 더 격식에 맞는 옷차림이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객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말순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동안 준비한 옷, 정성스럽게 달아온 코사지가 모두 부끄러운 것들이 되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말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엇이 죄송한지도 모르면서 사죄하고 있었어요. 사돈 어머님이 죄송할 일은 아니지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정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말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체면, 격식, 가문. 이런 단어들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아버지, 그만해 주세요. 서연이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이미 상처는 깊어진 후였습니다. 서연아, 너도 이해해야 해. 결혼식은 두 가문이 합치는 자리야. 서로 체면을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닌가? 말순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체면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며느리까지 곤란해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잠깐 바깥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말순은 억지로 웃으며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호의 마지막 말이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정말 곤란하네. 하객들이 뭐라고 할지. 식장 밖 로비에서 말순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는데 아들의 결혼식에서 이런 일을 당하다니. 어머님.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이정호의 부인과 몇몇 친척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잠깐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서요. 말순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한적한 복도 모퉁이로 이끌려갔어요. 사돈 어머님, 정말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신부 어머니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오늘 오신 하객분들이 워낙 사회적 지위가 높으신 분들이라서요. 회사 임원분들, 교수님들, 의사 선생님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것 같아 말순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메인 테이블 말고 좀 더 조용한 자리로 옮겨 앉으실 수 있을까요? 예? 말순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신랑 어머니인 자신을 다른 자리로 옮기자는 말인가요? 아니면 잠시 밖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식이 끝나고 오시면 어떨까 해서요. 그럼 저는 우리 아들 결혼식을 못 보는 건가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론 나중에 사진으로 다 보여드릴 수 있고요. 이해해 주세요. 하객분들 시선이 너무. 그 순간 말순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아들의 결혼식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돈 어머님,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하지만 말순에게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멍해졌어요. 아들을 낳고 기르기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그 아들의 결혼식에서 쫓겨나다니. 알겠습니다. 말순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나중에 꼭 보상해 드릴게요. 신부 측 가족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식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말순은 벽에 기대어 섰어요. 내가 아들 결혼식에도 못 앉는구나. 중얼거리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코사지가 시들어 보였어요. 그토록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것들이 모두 무의미해졌습니다. 식장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말순은 문 밖에서 그 소리만 들어야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와 축하 인사가 들려왔어요. 그 모든 것 속에서 자신만 혼자였습니다. 말순은 식장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보안 요원이 다가왔어요. 죄송하지만 하객이 아니시면. 저는 신랑 어머니예요. 그런데 왜 밖에 계시는지? 말순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신랑 어머니가 왜 아들의 결혼식 밖에 서 있는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잠깐 바람 쐬고 있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기엔 너무 참혹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식장 안의 모습. 도연이와 서연이가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자신이 평생 기다려온 그 순간을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식이 진행되는 동안 도연은 계속 어머니를 찾고 있었습니다. 신랑 가족석을 둘러봐도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어디 계시지? 서연이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잠시 밖에 계셔. 밖에? 왜? 도연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식 끝나고 얘기해. 서연이가 작게 속삭였지만 도연은 이미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서연이 가족들이 자신의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주례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도연의 마음은 어머니에게 가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가 자신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다니. 신랑 신부 서로에게 사랑을 약속하며 주례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없는 결혼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도연아 괜찮아? 서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지 않았거든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 가족 사진을 찍는데 어머니가 없다는 것을 하객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어머니는 어디 계시죠? 사진사가 물었고 그 순간 도연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도연은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로비에서 어머니를 찾았어요. 구석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엄마. 달려가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연아. 식은 잘 끝났니? 말수는 애써 웃으며 물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왜 여기 계세요? 사진 찍어야 해요. 아니다 아들아. 엄마는 여기 있을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데.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연아 엄마가 들어가면 서연이 가족들이 곤란해해.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희들끼리 해. 그 말을 들은 도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엄마. 괜찮다 아들아. 엄마는 정말 괜찮아. 하지만 말순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서연이가 말순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서연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아니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서연이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이 부끄러웠어요. 도연아, 서연아 들어가. 하객들이 기다리고 있어. 말수는 두 사람을 밀어내듯 했습니다. 엄마 같이 가요. 도연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지만 그때 이정호가 나타났습니다. 도연군 하객들이 기다리고 있어. 빨리 들어와. 이정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굽힐 생각이 없다는 투였어요. 도연은 어머니와 장인어른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어머니를 택하면 결혼식이 엉망이 될 것이고 장인어른을 택하면 평생 어머니에게 죄를 짓는 것이었어요. 도연아 가. 말순이 아들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비겁한 선택을 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서연이와 함께 식장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말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식장 안에서는 박수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과 서연이가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 하객들과 인사하는 모습, 모든 것이 창문 너머로만 보일 뿐이었어요. 우리 도연이 잘 크긴 했구나. 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 끝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잘 컸지만 어머니보다는 세상의 시선을 택한 아들. 이해하지만 아팠습니다. 결혼식이 모두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떠날 때쯤 말수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요. 밖으로 나오니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걷는 말순의 모습은 너무도 쓸쓸했어요. 택시. 손을 들어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번번이 지나쳐 갔습니다. 비에 젖은 초라한 행색 때문인지 택시들은 그녀를 태우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비에 젖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어요. 코사지는 비에 젖어 시들어버렸고 정성스럽게 차려입은 옷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말수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25의 과부가 되어 갓난쟁이 도연이를 안고 막막했던 그 시절을요. 새벽 4시 시장에 나가 야채 장사를 하던 그 힘든 시간들. 손이 꽁꽁 얼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나가야 했던 그날들. 모든 것이 도연이를 위해서였어요. 엄마 배고파요. 어린 도연이가 칭얼거릴 때마다 자신은 굶으면서도 아들에게는 따뜻한 밥을 해주던 그 시절. 도연이의 학용품을 사주려고 몰래 쌀을 한 대씩 덜어내던 그 마음. 우리 도연이만 잘 크면 돼. 엄마는 괜찮아. 그렇게 중얼거리며 버텨온 수십 년의 세월. 그 모든 희생의 끝이 오늘 같은 굴욕이었나요? 버스가 왔습니다. 비에 젖은 몸을 이끌고 버스에 올라탔어요. 승객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더 이상 신경 쓸 기력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야경들을 바라보며 말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을까?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이었나? 가난한 것이 죄였나? 다음 정류장 신림동입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을 때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집 근처였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더군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그래도 자신의 보금자리였어요. 젖은 옷을 벗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퉁퉁 부은 눈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울었는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냥 눈물이 계속 흘렀나 봅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독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렇게 서운하게 헤어질 줄은 몰랐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도연이가 좋아하던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들을 위해 준비했던 것들인데 이제는 필요 없어진 것들이었죠. 전화기를 쳐다보았습니다. 도연이에게 전화하고 싶었어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들의 첫날 밤이잖아요. 방해할 수는 없었어요. 잘 살아라 우리 도연아. 말수는 아들의 어릴 적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도연이의 모습. 그때는 정말 순수했는데 언제부터 세상을 의식하게 된 걸까요? 밤늦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도 길고 힘들었어요.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도연과 서연의 신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한 달이 지났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함이 흘렀어요. 결혼식 때 일이 둘 사이에 깊은 상처를 남겼거든요. 당신 어머니한테 연락은 드렸어?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께 한 번도 안부 인사를 드리지 않았거든요. 아직. 도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계속 미뤄왔어요. 미안해 도연아. 정말 미안해. 서연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갑자기 울어? 우리 아버지가 어머님께 너무 심하게 했어. 나도 막지 못했고. 정말 죄송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연이는 결혼 후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슬픈 표정이 잊히지 않았거든요. 괜찮아. 우리 엄마 이해하실 거야. 도연이 위로했지만 본인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날 밤 도연은 결국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엄마 나야. 도연이. 아, 도연아. 잘 지내니? 네, 엄마는 어떠세요? 엄마야 뭐. 잘 지내지. 하지만 목소리에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서연이랑 같이 뵈러 갈게요. 아니야, 바쁠 텐데 뭐하러 와. 신혼인데 둘이서 좋은 데 가서 놀아. 말수는 아들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애써 밝은 척했습니다. 엄마. 도연은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끊으셨어요. 잘 살아라 우리 아들. 전화를 끊고 난 후 도연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쓸쓸함이 가슴을 찔렀어요. 다음 날 도연은 회사에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어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점심시간에 동료와 이야기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도연아, 너 어머니 모시고 살지 않아? 아니요, 따로 사세요. 아, 그래? 우리 어머니는 같이 사는데.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것 같은데. 그 말을 듣고 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어머니가 외로우실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엄마 모시고 살자. 정말? 서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응. 엄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것 같아. 그리고 결혼식 때 일도 있고.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어머님께 정말 죄송하거든. 다음 날 토요일 도연과 서연은 함께 말순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왜 갑자기? 그냥 뵙고 싶어서요. 말순의 집을 보니 도연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작고 초라했거든요. 어머니가 여기서 혼자 지내고 계셨구나. 엄마, 우리랑 같이 사세요. 도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정말이에요, 어머님. 저희도 그러고 싶었어요. 서연이도 거들었습니다. 아니야, 너희 신혼인데 무슨. 하지만 말순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 고마웠어요. 엄마, 결혼식 때 정말 죄송했어요. 도연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를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도연아.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엄마. 도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말수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보야, 엄마가 언제 너를 원망했니? 1년 후 도연과 서연의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귀여운 딸아이였어요. 말수는 할머니가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어머님, 이름 지어주세요. 서연이가 시어머니께 부탁했습니다. 결혼식 때의 상처는 이미 치유되었고 이제는 진정한 모녀가 되어 있었거든요. 나라? 내가? 네, 어머님이 지어주시면 좋겠어요. 말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쁜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사랑이가 어때? 사랑으로 키우라고. 사랑이. 정말 예쁜 이름이에요. 아기의 돌잔치 날.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신부 측 가족들도 모두 와서 말순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사돈 어머님,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정호가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1년 동안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았어요.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말수는 너그럽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았거든요. 돌잔치가 진행되는 동안 말수는 손주를 안고 행복해했습니다. 아기 사랑이는 할머니 품에서 방긋방긋 웃었어요. 사랑아, 할머니가 너를 정말 예뻐해 줄게. 하객들이 모두 떠나고 가족들만 남았을 때 도연이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알고 있어, 아들아. 서연이도 시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너희들이 행복하면 그게 엄마가 바라는 거야.
말수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녀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사랑이 돌잔치였다.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1년 전 그 아픈 일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다. 도연이도 철이 들었고 서연이도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었다. 무엇보다 사랑이가 있어서 매일이 즐겁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본 말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아이만은 체면이 아닌 사랑으로 키워야 한다. 말순은 중얼거렸습니다. 손녀 사랑이가 자신처럼 체면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사랑이가 할머니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순수한 사랑만이 있었어요. 체면도 격식도 가문도 필요 없는 그저 순수한 사랑. 말수는 사랑이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너에게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줄게. 체면 같은 건 필요 없어. 사랑만 있으면 돼. 그렇게 말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할머니로서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창문 너머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말순의 얼굴에도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드디어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사랑이야,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아기를 안은 할머니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체면보다는 사랑이, 격식보다는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